첫째, 우리가 한국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두 다 모르죠. 그렇지 않나요? 텔레비나 신문 봐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에디푸스가 어느 사이에 만발해 있는 사회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뒤에 지금 불을 지르는 자는 누구죠? 김정일이가 교묘하게 불을 지르고 있고 하다는 걸, 또 그러면 불을 지른 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잡는 사람들이 다 마비가 됐어. 안 잡아요. 안 잡죠? 우리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안 잡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한국 사회가 오늘날 이 현상, 에디푸스 현상 때문에 개인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이 오고 또 반사회가 되고 혼란이 오고 또 가정은 전부 막 부부싸움이 나서 해체가 일어나고 있고 사회는 각 갈등이 나고 계급 갈등, 지역 갈등, 또 직종 간 갈등, 남녀 갈등, 노소 갈등, 모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갈등 속에 있어요.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 만나면 겁이 날 정도입니다. 집에 들어가다가도 조금만 기분 한번 칼로 찌를지 몰라요. 그 찔리 죽는 사람도 요새 많이 나죠. 그것도 운전기사도 화가 나면 막 덤프트럭 이런 걸 가져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지찰 때는 받진 않은데, 이제, 고용돼 있거나 할 때는 가져다 고속도로에서 막 딴차를 받아버리.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요. 또, 무슨, 고시원인가 어디 불이 많이 나죠? 불 지르는 겁니다. 이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사회 분열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김정일이가 불을 지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진단해야 됩니다. 심정심리적 진단을 해가지고 이 원인을 이렇게 완전히 알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고 열린당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는 봅니다. 이런 자세한 진단을 해가지고 우리 국가 민족이 나아가야 될 졸렌을 찾아야 됩니다. 졸렌이 뭐죠? 예? 예? 당위성. 졸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걸 마치 박정희 과거 장군 때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전부 다 호미 메고 밭으로 나가듯이 또 민주화도 하듯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졸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를 지금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도 쉽지도 않는 긴데, 그렇기 때문에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운동을 나는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극복 운동. 에디푸스 콤플렉스 극복하는 운동을 벌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텔레비에서도 해도 되는데 좀 더 첫째 겸손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겸손하도록. 모두가 지가 다 한다 하고 그런 게 많죠. 어떤 걸 보면 지가 다 알아. 심지어 병원도 보면 우리 병원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와가지고 내가 무슨 병인데 무슨 약을 주시오. 이런 지경이 됐어. 처방까지 해서 그것도 얼마 주시오. 몇 알만 주고 넣으라고. 그러니까 전문가는 간 곳이 없고 모두가 못난 게 잘난 척, 모르는 게 아는 척.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겸손한 걸 배워야 돼요. 첫째 나는 겸손한 걸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또 겸손한 것만 배우면 병에 걸린 사람도 당장 반 이상 좋아집니다. 내 경험한 결과 말하는 소리. 교만한 자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있는. 그만은 넘어짐의 선포이.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섬선은 종교의 앞자리라. 예. 그래서 임상적으로 내가 볼 때 그래요. 겸손해야 돼. 뭘 많이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모른 척 하고, 또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못났다고, 내가 부족합니다. 이래야지. 잘나지도 못한 게 막 내가 잘났다 하고, 하루 종일 자기 칭찬만 하고 앉고 이래도 안 돼. 그거 아주 사람 잡을 일이라. 자기도 잡고 남도 잡고. 그 다음에는 성실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옛날 우리 어릴 때도 상식적인 소리입니다. 근데 하도 성실한 사람이 적어요. 성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정성을 가지고 참 알맹이 있는 걸 해내는 성실을 하고, 셋째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걸 배워야지. 요새는 전부 다 못 사는 사람도 전부 누구 탓이라고 그럽니까? 예? 대통령 탓이다 말이지. 삼성 때문이다 말이지. 또 재벌들 뭐 하나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맨날 대문화하고 못 사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더 큰 소리를 쳐. 사람 죽을 노릇이라 이게. 또 지금 현재 정부도 그런 걸 부추기는 점도 있어요. 부추기는 점도. 사람은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갈 적에 복이 오고 일이 되고, 아무리 못 살고 가난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돼요. 그런데 지금 마르크스주의를 잘 모르기도 한 것들이 이상한 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그 다음에 에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운동은 이 자기 중심을 또 극복시켜야 되고, 이거 우리 치료에도 늘 하는 게지만 자기 중심주의. 그 다음에 언제든 저는 잘했다 하고 남은 못했다 하는 거. 합리화 메커니즘이 너무 많아요. 저는 다 잘했다 하고 남은 못했다. 합리화 플러스 투사. 잘못된 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합리화 플러스 투사가 많으면 파라노이아 정신병에 걸립니다. 가령 공부를 안 해놓고 성적이 떨어져서 시험에 떨어진 걸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아이고 우리 부모가 책을 안 사줘서 내가 이렇다고. 이런 식으로 투사 합리화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 그걸 갖다 또 정부라는 거는 오냐 하면서 막 세금을 갖다 주고 이거 써라. 도대체 사회 정책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한국 민족이 강한 자아를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트롱이고 강한 자아를, 우리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강한 자아가 강해지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통이 와도 오래 참고 또 희망을 항상 버리지 않고 해나가는 이런 것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돼야 된다고 나는 봐요. 지금 리더십 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빨리 한국 사회에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래 봐요. 어떤 리더십이냐? 진실로 애국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내가 막 이렇게 하네 하고 나팔을 불어놓고는 뒤에 가서는 고기나 먹고 있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어디 국유지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불임벨트 해제해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줄 생각이나 그러기 때문에 애국하는
진정으로 애국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고 한반도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이해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간 어떻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었다,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떻게 만발되어 있다,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물론 민주적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적 설득력. 그러니까 자기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적에는 막 그렇게 강압으로 해도 안 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뭐 매일 어디서 표가 나오나, 어디 가서 좋은 소리 하면 내가 또 인기가 올라가나, 그 생각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가 민족이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걸 제시하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국제관계입니다. 국제관계. 과거 조선 왕조가 멸망한 것도 100년 전에 국제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모두 당파싸움 하다가 망했는데, 국제관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날 세계가 변하고 있는,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착오가 하나라도 생기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요? 미국, 그럼 미국하고 손잡아야 된다는 손 들어보죠. 중국하고 손잡아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죠. 없나요? 미국하고 손잡아야 나는 되지 않는 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거 땅만 해도 너무 넓어. 또 민주주의 국가라. 칸트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침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하고 붙어야 돈도 벌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중국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몽땅 뺏기고, 그동안에 해놓은 거 전부 다, 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겉으로는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은 미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나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에디푸스가 만발한 상황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반미를 많이 하고 있죠? 대단히 그 나쁜 현상입니다. 엄청나게 나쁜 현상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보고, 늘 내가 하는 얘기지만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가지고는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 통일을, 공산 통일을 해야 됩니까? 자유민주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당히, 말하자면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학자들도 엇갈려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면, 지금 통일해가지고 그 어떻게 혼란이 나서 대한민국도 망한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소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오래 했다면 한 30년간 생각해 보니까 통일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 내 사견입니다. 그러고 북한 인민은 해방시키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절대 하루 이틀에 이걸 개방해서는 안 되고 한 10년 내지 15년간
토행을 금지시키고 여기에서 도지사나 이런 건 전부 가서 임명시켜가지고 가게 하고 또 기업들은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북한의 한경돈이 어디니 전부 다 그 지역에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고 그러는 일면에 북한 사람들은 새마을운동본부와 같은 북한 인민의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 시민 사회화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한 10년 내지 15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도록 해 들어가고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뉴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오늘 여러분 에디푸스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예.